점과 선, 그리고 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점선면은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점 하나를 찍으면 세상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죠. 그 점이 조금만 움직이면 선이 남고 선이 다시 움직이면 면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같습니다. 면은 수많은 선이 모여 만들어지고 선은 수많은 점이 모여 만들어지죠. 점, 선, 면은 도형의 재료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형이 자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점은 크기가 없지만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점 2개만 있어도 우리는 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거리를 무엇으로 정할지 먼저 약속부터 합니다. 보통은 2점을 곧장 잇는 선분의 길이를 거리로 삼지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을 따로 재거나 그 둘을 더한 값을 이만큼 멀다고 정해 쓰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목적지를 볼 때는 보통 2점을 잇는 직선 거리를 떠올리지만 택시를 타고 갈 때는 도로를 따라 이동한 길이가 더 현실적이지요. 일상에서는 둘 다 거리라고 부르지요. 다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느냐에 따라 거리의 정의가 달라질 뿐이에요. 선 이야기를 한 번 더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한 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2점이 주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정해지거든요. 3점이 있을 때는 경우가 갈립니다. 3점이 한 직선 위에 나란히 놓이면 여전히 선의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3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으면 그 3점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합니다. 점이 더 늘어나면서 선의 세계에서 면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지요.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도 선이 생깁니다.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생기고 곡면과 평면 또는 곡면끼리 만나면 곡선이 생깁니다. 3개의 면이 동시에 만나는 곳에서는 하나의 점이 만들어집니다. 직육면체 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2면이 만나는 곳은 모서리, 3면이 만나는 곳은 꼭지점이지요. 이 역시 점, 선, 면이 서로를 만들어내는 한 장면입니다. 이제 만나는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과 직선이 하나씩 있을 때 점은 직선 위에 있거나 직선 밖에 있습니다. 점과 평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점은 평면에 포함되거나 평면 밖에 놓입니다. 평면 위의 2 직선은 겹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끝내 만나지 않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간으로 나오면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서로 평행하지도 않은데 만나지 않는 2 직선이 있어요. 이걸 꼬인 위치라고 부릅니다. 직선과 평면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선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나고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이면 그 면에 포함되지요. 어느 쪽에도 닿지 않으면 우리는 평행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의 2 평면은 서로 평행하거나 만나서 한 직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개의 평면이 만나면 다시 점이 됩니다. 결국 점, 선, 면은 따로 떨어진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만들고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체와 평면이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입체를 평면으로 가로지르면 그 만남의 흔적으로 단면이 생깁니다. 입체의 모양과 자르는 방향에 따라 단면의 모습은 달라지지요. 정육면체는 자르는 방식에 따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단면까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공 모양의 구는 다릅니다. 어느 방향에서 잘라도 언제나 같은 원이 나타납니다. 모양은 달라져도 관계는 그대로 남는 경우입니다. 점, 선, 면은 정의로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드러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모양을 넘어서 관계를 읽는 연습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지요.